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혜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는 제법 춥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을 옷을 한번 꺼내 입어봤는데요. 그 정도로 요즘 일교차가 참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혈관인데요. 기온이 1도 정도 내려가면요, 정상 혈압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혈압 수치가 1.3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10도 정도 내려가면 혈압이 13이나 오르면서 고혈압 상태가 되는 셈이겠죠. 특히 이 심장 기관이 약하거나 혈관 기능이 약한 분들은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나타날 확률이 참 높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새벽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새벽보다 좀 기온이 따뜻해지는 한낮에 유산소 운동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부모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셔서 안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 순천 이야기로 한번 산뜻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순천에 가면요, 이 작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작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지역에도 있었어? 하며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그래도 더 친해지고 싶은 건강한 작물 이야기 순천에서 소개합니다. 요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슈퍼푸드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인 슈퍼푸드입니다. 이게요, 우유의 4배에 달하는 칼슘과 오렌지의 7배에 달하는 비타민C, 거기에 시금치의 25배에 달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 영양 덩어리를 말이죠, 이곳 순천에서 재배하는 농부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주인공을 찾아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순천만으로 고고! 키 큰 걸로 치자면 웬만한 운동선수들은 저리 가랄 정도로 우월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글로벌 작물이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고 있다는 놀랍고도 반가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링가의 가능성에 반해 의기투합한 순천의 농가들이 모링가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아따, 그 좋은 모링가를 아직도 모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줄란께 잘 따라와 보시오잉. 이쯤 올라가면 모링가 밭이 나올 법하거든요. 이게 모링가인가 뭐지? 근데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보이지는 않는데. 계세요? 예. 한두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들어와 보세요. 아니, 엄청.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풀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게 뭔가요? 요것이요? 어머! 아니, 근데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풀숲 사이에. 막 이쁜 처자가 오셨네. 아니, 풀숲에서 지금 뭘 그렇게 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모링가예요, 이게? 예. 아니, 무슨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모링가구나. 여기 가면은 그렇게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안 되나? 다들? 우리도 오긴 왔는데 누가 어디 있는지 통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냥 각자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뭔 사람 소리가 들려서 보긴 봤는데 뭔 카메라가 오고 왔다 난리 나버렸다. 열매를 따는 게 아니고 잎을 이렇게 따네요. 저는 모링가가 이렇게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는 건 줄 알았는데. 열매가 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열매를 못 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못 본다면은 얘는 어디서 온 건가요? 얘가 고향이 인도예요. 인도! 이 모링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순천에 들어오게 됐나요? 모링가를 우리 그 조합원들끼리 뭔가 농촌에 돈이 될 만한 무슨 소득 작물이 있나 이렇게 막 알아보던 중에 그 교수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걸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풍이 불어오면 그 미네랄 성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전국 최고의 적지가 순천이다라는 것을 추천을 해주셔서 영양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순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순천만의 바람을 온몸에 품고 자란다는 녀석들. 이 푸르른 잎사귀들이 바로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슈퍼푸드 모링가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본다는 분도 분명 있을걸요.
모링가가 순천만에 뿌리 내린 건 불과 몇 해 전. 4년 전에 모링가의 효능에 반해 순천 농부들이 전국 최초로 모링가 전문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순천표 모링가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뚝뚝 따면 되는 건가요? 예. 아니 이게 색깔이 밑에는 좀 진한 거 있고 위에는 새순이 나가지고 조금 연한 거 같은데 그냥 다 따요 무조건? 저희가 새수는 일단 남겨놓고 그 아. 밑에 이렇게 잎사귀가 펴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링가가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 슈퍼푸드라고 하던데.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그 보통 저희가 뭐 한 가지 음식을 얘기하면은 한 가지 뭐 중점적으로 들어있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슈퍼푸드라고 얘기합니다. 재배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채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잘된 점, 못된 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채취는 전적으로 이제 그 해당 농가에서 인력으로 하시죠. 다들 같은 생산 시기에 같이 또 출하를 하다 보니까. 몸에 좋다는 모링가 그 맛은 어떤가요? 맛이 오묘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가장 단맛도 나고. 예, 이게 보통 저희가 뭐 초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런 맛이. 잠깐만. 예. 처음에 단맛이 나다가 끝맛이 또 매워요. 예, 알싸한 매운맛이 날 겁니다. 또 뭐니 도대체? 향기가 엄청 좋은데 약간 생김새도 얘가 아카시아 닮았지만 이 꽃향기도 좀 아카시아 향이 나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위에 여린잎은 아직 따지 말라고 제가 아까 배웠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여린잎만 골라서 따세요? 이 여린잎은 점심 때 맛있는 나물하고 부침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링가 잎으로 네. 나물도 하고 부침개도 해요? 예, 여린잎은 순해서 나물하고 부침개, 장아찌를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 같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저 살짝 방송에서 모링가가 여자들 약간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들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모링가 분말이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섬유질 자체가 팽창이 돼서 변비에 아주 효과를 많이 봅니다. 모링가는 이제 세계인이 애용하는 건강식품입니다. 모링가 영양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식물에 비해 아연 함량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는 천연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땄으니까 다음 공정은 뭔가요? 어디 가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끝이 아니겠죠. 이게 그러죠. 끝이면은 제가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말씀 너무 잘하신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걸 이제 공장으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절단하고 세척하고 건조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이 부드러운 분말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분말로 만들고 환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거를 공장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하셨고요. 아까 우리 언니는 나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먹으러 갑시다. 일단 먹고 공장 갈까요? 네, 그러죠. 맛이 나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모든 걸 직접 해낸다는 모링가 농부들. 최근엔 모링가 효소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자, 한번 맛을 보고 국산 모링가를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늘 함께 머리를 모은다는 조합원들. 이런 열정이 가능한 이유, 바로 모링가의 효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게 모링가 가루로 만든? 네, 모링가 분말을 물에 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살짝 먹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괜찮네요. 네, 불편하지 않아요. 예. 몸에 스스로 이렇게 딱 느끼기에 딱 좋아졌다 이런 건 못 느끼는데 저도 이제 당 같은 거 측정해보고 그러면 수치가 많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일단 모링가 음식 3종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모링가 이게 나물이에요? 예. 저는 나물 하면 우리 이렇게 막 버물려가지고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나물이고 이게 장아찌고 이거 외에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모링가 분말로 만들 수 있는 두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부도 만들어요? 예, 분말을 넣으면 넣어서 두부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파스타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돼지고기 수육 삶을 때요, 모링가 제일 밑부분 빳빳한 부분을 같이 넣어서 삶으시면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추전이거든요. 사실 모링가 분말을 넣은 부추전인데 그 분말을 넣어서 그런지 느끼함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난생 처음 맛보는 모링가 나물은요. 의외로 고추잎 나물처럼 저도 한번 먹어봐라 하세요. 부추 드세요. 저만 먹고 있어? 원래 200주년 먹어야 돼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모링가. 이제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 모링가로 즐겨보세요. 그 안에는 모링가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순천 농부들의 땀과 열정이 오롯이 담겨 있으니까요. 모링가로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순천표 모링가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사실 모링가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생긴 건 또 오늘 처음 봤습니다. 순천이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에서 이 모링가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링가는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도의 유망 수종으로 손꼽히면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모링가 협동조합을 설립한 순천 지역 11개 농가들에서는요, 이 무농약으로 재배한 모링가를 환이나 가루, 그리고 차 등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떡이나 과자, 음료 등의 신제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링가의 대중화에 이렇게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라면요, 앞으로 순천하면 모링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손꼽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항 구룡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구룡포에서는 특별한 가족 캠프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캠핑도 했고요.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합니다. 함께라서 더 즐겁고 행복한 이 캠핑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알록달록 물들이고 있는 텐트들. 캠핑 인구 500만 시대를 연 그 뜨거운 열풍에 오늘은 이들도 동참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그냥 가족끼리 다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야외에서 캠핑 해본다 하는 게 아주 가슴 떨리는 일이죠.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캠프. 편견은 덜어내고 이해는 채워가는 그 현장 함께할까요? 바람이 좋아서 햇살은 더 좋아서 집에만 있기 아까운 어느 주말 설렘 가득 안고 외출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설레요 많이. 아들도 이런 캠프 처음 하니까 조금 더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게 장애인들은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 100여 명이 함께 어울려 보내게 될 1박 2일. 작년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도 열리게 됐다고 하네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여행 중에 어떤 여행을 가장 하고 싶냐라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항의 대다수 장애인분들이 캠핑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캠핑을 너무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비장애인 가족이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참가를 해서 같이 함께 해준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함께 하는 캠프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캠핑의 시작은 텐트 치기. 멋진 보금자리를 위해 온 가족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1인기 안에 어렵죠. 2박 3일은 아니지만 1박 하룻밤이라도 야외에서 캠핑 해본다 하는 게 아주 가슴 떨리는 일이죠. 제법 텐트의 모양이 잡혀가는데요. 더 튼튼한 집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그때 갈팡질팡 눈으로만 응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님 이렇게 멀뚱멀뚱하세요. 오늘 처음 하네. 좀 더 기울여야 좋은 기분이 좋네요. 처음이라 서툴지만 처음이라 가슴 벅찬 경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부모와 자녀가 같이 텐트 치기 미션 클리어. 그런데
다들 텐트 비워두고 어디 가셨나요? 인권이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라 사랑입니다. 인권이란 사랑입니까?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느새 캠핑장은 장애인 인권 강의실로 바뀌었는데요. 진정한 어울림이란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겠죠. 7가지의 색깔이 잘 어우러져야지 무지개가 빛을 발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소중하듯이 내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인권은 무지개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혹은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이야기. 캠핑장에서 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짧은 강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애인분들의 권익 옹호와 인권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인권이란 평등하다는 걸 그걸 느꼈습니다. 듣고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이번엔 직접 어울리고 함께 즐기면서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혀가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같이 어울리면서 장애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편견을 없애고 서로 화합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창가 가족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게임하다 넘어져도 걱정 없습니다. 무료 건강진료소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과 체험거리, 그리고 즉석 사진 찍기까지 야무지게도 준비했네요. 사진 찍는 거 좋았고요. 즐거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때와 안 할 때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저희랑 똑같고 별반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새삼 깨닫게 되는 당연한 사실. 우리는 모두 같다라는 것. 그렇게 따스한 캠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종일 열심히 놀았으니 이제 열심히 먹어볼 차례죠. 캠핑의 꽃,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게 캠핑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야외에 나오면 뭐든 2배로 맛있어지는 법. 불맛 제대로 입힌 바비큐에 여럿이 나눠 먹는 재미까지 더해진 최고의 밥상입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야외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 대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먹는 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꿈만 꿔왔던 일. 그렇기에 더 맛있는 이 바비큐가 행복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캠핑장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캠핑장의 밤은 낮보다 더 뜨겁습니다. 제목하야 달밤의 노래자랑.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이 소녀 심상치가 않죠? 뭐 준비하셨다고요? 춤이랑 노래. 어떤 춤? 찰랑찰랑이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맞춤형 선곡으로 오늘 무대는 대성공인 것 같은데요. 소녀들의 재롱잔치에 관객들은 어깨춤으로 화답하고 캠핑장에는 흥이라는 것이 폭발합니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만큼.
웃고 같이 노래 부르고 서로를 위해 박수를 쳐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밤이 깊어갑니다. 저희들과 그냥 잘 어울리고 또 많은 얘기도 나눴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걸 느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집 안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캠핑의 낭만과 추억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캠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추억을 공유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캠프는 그래서 계속돼야 합니다. 쭉!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계속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낮 기온 29도로 이맘때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저는 일단 아름다운 농촌에서 이 밭과 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농촌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고추도 따고요, 가지도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그 건강한 현장 부산에서 만나보시죠. 아이고 더불아, 이 무슨 날씨가 사람 잡겠네. 뭘 하냐 여기서. 아우 더워. 뭐 할 것도 없고 더운데. 이 사람 한가하게 잘 시간 있나 이게 낮에? 어? 왜? 자, 밭에 일하러 가자. 내가 같이 밭에 일 많다 일하러 가자. 아 누구신데? 잠시만요. 나 그냥 저기도 실릴 거. 밭에 가면은 할 일이 많아. 저기 쉬면 되는데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다가올 9월, 이 밭에는 농산물이 풍년이로구나. 일이면 일,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새참과 판매까지 도심 속 농촌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 현장으로 안내할게요. 기장 입성 마을입니다. 아 이장님, 어디 가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좀 도와줘야 돼. 고추밭이 다 끼기가 있어. 영문도 모른 채 이장 손에 끌려간 곳은 여기도 고추 저기도 고추, 고추바지였는데요. 아 농사일이라니 아직 저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요. 복장이 이래가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일을 하려면 복장을 다시 입고 와야 돼. 이왕 하는 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본격적인 농사일에 앞서 만반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이장님, 이따 제가 밭일을 해야 되니까 왔긴 왔는데 이 고추를 캐야 돼요? 고추가 지금 딱 딸 시기라. 시기가 좀 늦은 감도 있어. 자, 고추를 여기 보면은, 자, 고추가 이렇게 보면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지금. 근데 위로, 이렇게. 위로. 위로 그냥 이렇게 따는 거구나. 오, 쉽네. 아니 이게 지금 잘 익은 거예요? 잘 익었지. 와, 많다 많아.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라 걱정이 됐는데 배운 대로 하니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고추 어디에 좋나요? 고추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C와 캡사이신입니다. 먼저 비타민C는 자연계의 채소 중에 고추가 가장 많습니다. 귤의 5배, 사과의 20배에 달하죠. 풍부한 이 비타민C 덕분에 고추가 바로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고추 누가 빨리 많이 따기 제한 시간 10분. 기장배 고추 따기 대회 과연 승자는? 준비 씨. 이장님 기차 지나간다. 자 빨리 타세요. 와. 이 반칙인데 이거. 반칙었어요. 반칙이라고 해이라고. 승부욕에 불붙은 두 사람, 이 대화도 안 하고 급하게 고추를 땄습니다.
일단 보기에도 제가 많네요. 아니 내가 많지. 제가 많죠. 딱 보기에도. 근데 빨간 것만 딱 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반칙이라고. 아무리 봐도 이장이 이긴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이장님 승리. 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자, 갑시다. 이거 놔두고. 아이 잠시만도 안 됐어. 가지 따라가야 돼 지금. 가지 따라가야 돼 지금. 다 끝난 줄 알았던 저 많이 당황한 표정인데요. 가지 따고. 진짜 약속하셨어요? 새참 주시는 걸로. 새참의 부푼 기대를 안고 이번엔 이 무럭무럭 잘 자란 가지를 따라왔습니다. 크기가 정말 크더라고요. 우와, 이장님. 가지가 여러 가지가 많네요. 오, 되게 크다. 우와. 이거는 지금 바로 먹으면 안 되죠? 안 먹어도 되지. 아, 이거도 먹어도 되지. 정말 달콤한 맛이지. 이거는. 달콤하네. 달달하다. 이 과즙이, 이 채소즙이 나오는데, 정말로. 가지의 껍질은 보라색을 띠는데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은 눈도 좋게 하고 또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이 땄어. 와, 한번 봅시다. 되게 많이 따셨네요. 튼실하네. 참미나 물을 할까? 진짜요? 참, 배쳐 먹으러 밥 먹으러 갑시다. 야, 이장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찬이. 오늘 어쨌든 우리가 가지하고 고추를 땄는데 이 우리가 딴 가지가 이렇게 우리 밥 반찬으로 이렇게 변신해 가갖고 또 고추도 이렇게 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우리 밥 반찬으로 나왔네. 맞으세요. 야, 이거 저희가 방금 그대로 따온 신선한 가지. 아니, 먹어보자. 이거 너무 부드럽고 신선해가지고. 고추 먹고 맨날. 정말 태양초더라고요. 맵다. 고추가 지금 가을에 지금 수확철에 딱 몇 개 돼가 있어 이게. 이장님도 한 입. 이장님,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수확한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직접 따온 거니까 신선하네, 확실히. 우리가 오늘 농산물이 다 먹었으니까 이제 먹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돼요. 아, 그게 벌칙이에요? 벌칙.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죠. 야, 대창 한 상이다. 많이 드세요. 이거 먹고 우리가. 이거 고추전이 잠깐에 참 좋네 이거. 더워. 고추 사세요. 가지 사세요. 고추가 왔어요. 가지가 왔어요. 할머니, 이제 곧 새해가 오니까 새해 인사하러 왔어요. 오, 열었다. 잠시 들어가도 돼요? 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잘 봐요. 내가 이걸 방금 오늘 한 2시간 전에 직접 딴 거예요. 이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싱싱하네. 싱싱하죠? 네. 자, 1,000원. 4개 1,000원. 1,000원이라도 집에 많이 있는데 뭐. 그럼 500원. 500원. 500원도 안 하려면. 그럼 300원. 에이, 많이 있는데 다 말라고. 안 사도 됩니다. 500원. 안 사도 돼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 그 선물이에요, 선물. 예. 가지 살 사람 있어요, 가지. 고추 있어요, 고추. 가지 고추 있어요. 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버님, 여기 가지랑 고추 사세요, 고추. 가지 말고. 아직 다 못 파는 거야 이거. 내가 파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네. 경로당에 가면은 할머니들한테 가면은 살 수도 있어. 야, 근데 이거 따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파는 것도 문제네. 파는 것도 문제, 팔려고 봐야 되니까. 이장님 감사합니다. 경로당으로 가시죠. 좋은 정보를 획득한 저 곧바로 경로당으로 고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다 같이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제 노래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럼 이제 본론 좀 들어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명절 특집입니다. 단돈 10,000원에. 내가 그럼 이거 살게. 10,000원에? 10,000원에 살게요. 10,000원에?
고추가 참 굵고 좋네. 감사합니다.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 돼. 잘 가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판매 완료. 이 농민 여러분들의 그 땀방울 하나하나, 이 뜨거운 날 이렇게 하나씩 다 캔 거를 우리 식탁에 딱 차려지는데 나 먹을 때 몰랐거든요. 오늘 제가 직접 해보니까, 따보니까 그 노력을 알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짠! 처음 해본 농촌 체험. 우리의 식탁까지 음식이 올라오기에 정말 많은 농민들의 노력과 땀방울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농민 여러분, 올 한해도 화이팅입니다. 네, 가지와 고추 참 싱싱해 보이는데요. 특히 가지에는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만나면 고혈압도 예방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건강 식재료로 여러분 환절기 건강 제대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고장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재료로 담근 고추장이라도 이 순창 고추장의 맛은 다르다고 하죠. 며느리도 모른다는 순창의 장맛, 그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고로 음식 맛은 장맛이라 했던가요? 음식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는 존재, 소스. 소스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창은 기후 조건이나 모든 여건이 맞아갖고 장류가 유명하죠. 음식엔 풍미를 더하고 입맛은 돋우는 장맛의 비밀을 찾아 대한민국 장류 1번지 순창으로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순창. 그 명성과 비법을 이어가고자 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고추장의 고장이 또 순창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또 뭔가 모르게 또 구수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또 토속적인 느낌이 또 행복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뭐야? 잠시만요. 아니 저기가 대체 뭐길래? 고추장 마을 한편에 자리한 특별한 동굴. 시원해. 천연 냉장고라 불릴 만큼 시원한 발효 소스 톡을 땅속에 굴을 파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장류 저장고입니다. 밖에는 지금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안에는 정말 시원하네요. 네. 여기는 또 어떠한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순창 발효소스 토글에는요, 세계 소스를 관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간을 위해서 안흥의 원년 전시관에는 저장 공간도 있어서 관광과 저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효 소스들이 모인 토굴에 걸맞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가지각색의 소스들. 전 세계에 있는 소스를 한자리에 모아보니 소스의 수가 무려 600여 가지. 토굴에 구경만 와도 소스 박사가 되겠는데요. 이 소스가 이 각 나라마다 다양하고 이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랑받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리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기를 구워서 스테이크해서 위에다 소스를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맞게 샐러드 소스, 그다음에 스테이크 소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초를 넣거나 어떤 다른 것을 넣었을 때 더 새로운 맛이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소스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소스들 가운데 한국의 토종 소스는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의 콜라보 장류인데요.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전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미디어 아트라는 공간이에요. 장에 중요한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들이 잘 숙성할 수 있도록 나쁜 균은 발로 열심히 밟아가지고 없애주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장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알게 되고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매력 만점 토굴 속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요. 순창의 자랑, 고추장을 주제로 한 트리가트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역시 고추장은 순창이옵니다, 전하. 시간과 자연이 빚어내야 하는 맛.
장류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순창 사람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유,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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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이거 저번 전에 백업시 쳐놨겠어? 여기는 이 부정을 타면 안 되고 그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검출을 만약에 내가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아, 그래요? 넘으면 안 돼.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안에 이 장이 진짜 있는지 궁금해요. 아, 내가 한번 열어 비춰볼까? 자, 오, 이야. 야, 봐봐. 진짜 장이 있네요. 예. 숯은 잡균을 빨아들이고, 네. 대추는 단맛을 내고, 고추는 알크는 맛을 내면서 옛날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명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장, 귀한 간장을 맛보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어우, 짭짤하면서도 그 구수하면서도 이 순창의 전통의 맛이 또 이렇게 혀를 이렇게 딱 자극을 시키네요. 고추의 빨간 빛깔을 그대로 머금은 고추장을 보니 군침이 도는데요. 하얀 쌀밥에다가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네. 맵지도 않고 일단 달달하면서도 약간 상큼하면서도 맛있어요. 옛날 우리가 알기로는 빛에서만 발효를 입어서 이건 절대 토구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념건에다 두면 저게 곰팡이가 간장이 하얀 겨울거든요. 천문야는 이게 아닌데 내 고추장 베리면 어쩔까 간장 베리면 어쩔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본 게 이게 아무렇지 않고 결과가 지금 좋게 되어가고 있어요. 역시 고추장 하면 순창이야. 음식 맛은 장맛이요, 장맛은 손맛이라 했으니 직접 만들어봐야 인지상정. 매주 식혜, 소금, 고춧가루를 섞어 고추장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메주가루까지 4가지가 합쳐져서 맛있는 고추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 순창 장류 체험관은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추장, 그리고 간장, 때로는 된장, 예, 그런 걸 가지고 체험을 해서 우리 고유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한 아이들도 자신이 만든 고추장 맛보기에 한창인데요. 오늘 고추장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만들어서 개벌이 좋고 만들어서 제가 직접 손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좋았어요. 오늘은 내가 고추장 피자 요리사. 순창 고추장으로 양념한 불고기를 듬뿍 넣어준 고추장 피자입니다. 피자도 먹고 고추장도 배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자, 우리 친구들 피자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어요? 하늘부터 땅만큼. 고추장이 들어있어서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고 맛있어요. 저희가 다 함께 만들어서 맛있었어요. 대한민국 장류 넘버원, 순창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장류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발효 소스 토굴과 장류 체험관. 이번 주말 장이 익어가는 순창으로 장맛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이 장에는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역사와 문화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다 좋았지만요, 그중에서도 이 토굴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원두를 발효한 이 발효커피 한 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장에 대한 매력을 더욱더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요, 순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이 답답할 때,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거 뭘까요?
바로 시원한 맥주인데요. 요즘에는요, 이 맥주의 종류도 참 다양해서 어떤 거부터 마셔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대세 중 대세라면요, 이 맥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수제 맥주의 세계 지금 안내합니다. 매콤하고 기름진 음식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 시원한 맥주 한 잔인데요. 맥주 한 잔에도 개성이 있어야 한다. 요즘엔 수제 맥주가 대세입니다. 마실 때 그 향미? 만들어 이제 먹는 술은 선물 같아요. 상당히 진짜 괜찮아요. 딱 먹기에. 진짜 좋아요. 차별화된 맛과 향으로 애주가들을 사로잡은 수제 맥주. 내 입맛에 꼭 맞는 한 모금의 풍미에 고단했던 하루 스트레스도 잠시 잊어봅니다. 개성 만점 수제 맥주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죠.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맥주 공장. 안녕하세요. 프랑스인 프레드 씨가 본인만의 제조 레시피로 만든 독특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직접 만들잖아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몇천 리터 만들어요. 우리 팀에 만들고 우리 팀 팔아요. 손님 대전 사람들한테.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를 수제 맥주라고 하는데요. 제조자의 개성만큼 다양한 맛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열흘 정도 이제 발효됐는데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발효 탱크에서 바로 뽑아 먹는 맥주의 맛은요? 얘는 향이 확실히 IPA 진한 향이 나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헙스는 많이 넣었어요. 이거는 헙 때문에. 드라이 호핑이라고 해요. 그때는 위에서 헙스 넣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맥주와 사랑에 빠진 지 10년째.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동네 양주장이 되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맥주 맛을 연구했습니다. 향은 쓴맛이는데 맛은 괜찮아요. 아내분을 위한 약간의 달콤한 맥주. 괜찮습니다. 이거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아내분 이름 혹시? 지연이요? 네. 글쎄요. 지연만 부르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연 하나죠? 지연 둘이요? 이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어난 곳은 프랑스지만 웬만한 대전 토박이보다도 대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레드 씨. 직접 만든 맥주 중에는 대전의 지명을 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하일시 빅필드. 제일 눈에 띄는 게 빅필드. 다행이죠. 직역하면 큰데 큰 밭, 한 밭.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 맥주. 이야, 빛깔 참 예쁘네요. 향긋하다. 너무 향긋하다. 여기 헙스 많이 들어가는 맥주예요. 헙. 이게 홉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전에 먹었던 그 맥주하고는 확연히 다른 느낌. 그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맞아, 이거 독하고 쓴 맥주예요. 쓴맛이 나요. 그렇지만 되게 굉장히 뒷맛이 깔끔해요. 대전을 뭘 닮았을까요? 깔끔한 뒷맛이 닮았을까요? 수제 맥주가 발달한 일본과 미국에선 지역색을 녹인 로컬 맥주가 흔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데요. 프레드 씨는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맥주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혹시 나만의 수제 맥주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 이런 남들과 다른 이런 매력이 있다. 원래는 대전 맥주 만들고 싶었어요. 왜요? 그냥 저희 집 대전이요. 그렇지만 맛있는 맥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없으면 맥주 위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대충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이 파는 것보다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보고 나니 나만의 맥주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맥주 공방에서 수제 맥주 만드는 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맞는 맥주를 만들 때 어떤 재료들로 만들면 좋을까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일단 찾으시고 그걸로부터 해서 레시피를 짜서 만들게 되는데 뭐 기본 재료는 보리, 홉, 마지막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이스트, 물. 4가지가 들어가면 맥주. 정말 간단하네요. 네.
보리의 싹을 틔운 메가는 맥주에서 풍미와 향을 담당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어떤 종류의 메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맥주의 맛과 색이 달라지고요. 홉은 줄기식물의 일종으로 쓴맛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의 양념 역할을 하는 재료이자 끝맛을 좌우하는데요. 보통 펠릿 형태의 홉을 수입해 사용합니다. 재료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는 것이 수제 맥주의 첫 단계겠죠? 저는 좀 맥주를 좀 세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한 6%에서 7%의 도수를 좀 맞췄으면 합니다. 네. 이왕이면 마실 때 기분 더 좋게 좀 매혹적인 붉은빛? 여자들 붉은빛 좋아하잖아요. 어떤 맥주를 만들지 결정했다면 맛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메가와 색상이나 향을 첨가할 스페셜 메가를 혼합한 후 분쇄합니다. 오늘은 IPA 약간 씁쓸한 맥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쓰면은 너무 쓴데 또 단맛이 또 빠지면은 너무 쓰기만 해서 마시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단맥주로 오늘은 만들게 해서 온도를 오늘은 68도에서 당화를 할 거예요. 분쇄한 메가를 68도가 될 때까지 끓이고 두면 메가의 전분이 당으로 분해하는데요. 당화된 물과 메가는 여과 장치를 이용해 메가 건더기를 제외한 맥즙만 뽑아냅니다. 맥즙을 다시 한번 끓이는 동안 홉을 넣어 맛을 끌어내고 빠르게 식혀냅니다. 내가 뭐 바이젠을 만들고 싶다 그럼 바이젠 효모가 있고요. 따로 있어요? 네네, 벨기에 밀맥주를 만들고 싶다 그럼 벨기에 밀맥주 스타일의 효모가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30도, 맥즙이 30도까지 식힌 다음에 넣어줘야지만 네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를 발효통으로 바로 옮기도록 할게요. 발효통에 맥주를 담을 때는 산소가 들어가도록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듯 붓고요. 마지막으로 효모를 첨가한 후 뚜껑을 닫고 밀폐를 시켜 기다리면 됩니다. 총 1주 발효, 2주 발효, 2주 더 숙성을 냉장고에 시켜야 되니까 한 4주 정도 생각해요. 네네네네. 짧게 걸리는 거예요. 에일 맥주는. 라거에 비해서. 맥주를 마시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네요. 근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내 손으로 만든 맥주에서도 그럴듯한 맛이 날지 궁금했는데요. 비슷한 레시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 맥주로 맛을 봤습니다.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과일향이 나기도 하고 초콜릿 맛이 나기도 하는 수제 맥주. 직접 만들어보고 제대로 알고 나니까 맛의 진가가 느껴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 탄산도 살짝 있고 그 향이 상큼하고 입안에 도는 감칠맛도 있고 딱 제 스타일이네요. 커피 원두를 사서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건 평범한 일이 됐는데요. 이제는 나만의 방법으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드는 맥주가 훨씬 제 입맛에 맞고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선물 같아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딱 땄을 때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이 나한테 찾아올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맛있어요. 원하는 술을 내 손으로 즐기세요. 애주가가 아니어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만의 향과 색이 있는 수제 맥주로 특별한 휴식을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 네, 참 다양한 맥주 만나봤는데요. 우리도 질 수 없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 한 잔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여수하면 뭐 여수 밤바다 생각나죠. 거닐다 보면은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하게 되는데 우리도 여밤맥, 여수 밤바다 맥주 만들어서 언제 취하는지 모르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